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올여름 장마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미리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상반기의 마지막 주간도 든든한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금 커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도 연준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가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요. 어떠한 결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일 시장에서 상승세에 좀 흐름이 끊기게 된 미국 증시, 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켜고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0.13% 상승하면서 2,57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거래일째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 오늘로써 6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 상승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데요. 0.51% 상승하면서 87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주고 있습니다. 각각 113억 원, 227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덜어냅니다. 279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장 초반에 좀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어서 조금 걱정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빨간불로 전환을 해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월요일 시장에는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어떤 업종을 좀 집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IT 부품주를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전날 빠질 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카톡방에서는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 회원들한테는 얘기는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근데 여러분들 얘기 안 한 이유는 괜히 겁 안 주려고.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빠질 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61선 지지, 2540선, 거기를 강력한 지지로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주식을 던지라는 건가? 아니요. 주식 왜 던집니까?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IT 부품주 주워 담으라고 계속 얘기했죠. 금요일 날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IT 부품주 빠진 거 한번 찾아봐봐요. 많이 빠져야 봐야 1%도 안 빠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2에서 4% 정도 대부분 다 빠졌는데 IT 부품주들은 오히려 플러스 나거나 올라가거나 원익 QNC하고 심텍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들 봐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나?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지. 자, 근데 오늘도 IT 부품주가 강해요. 아침에서는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한번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는 이제 61선, 21선, 이거 공개방송에 얘기했을 겁니다. 빠져봤자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나스닥은 21선 지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오늘 일본 증시도 21선 지지인데 얘는 더 빠져 상관없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3,100까지 떨어져도요, 얘네들은 또다시 강하게 위로 튈 거기 때문에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62선 라인까지.
나스닥으로 따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먼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봐봐요. 진짜 여기서부터 2주 내내 62선 라인까지 밀려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먼저 빠졌단 말이죠. 먼저 빠졌으니까 여기에서 저점이 깨져가지고 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이번 주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거기에 눌림목이잖아,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세게 눌림목을 준 것뿐이고, 근데 그 와중에서 IT 부품주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거의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거나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61선 지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는데, 왜냐면 미국이 이제 눌림목을 이번 주 완성을 하고 올라가면, 그래서 이번 주 28일 자정 넘어가면 29일 새벽 5시 30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의 마이크론 이제 그 지수가 괜찮다라는 얘기 나오면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꼭 관측이지만 기사에는 일단은 실적 추이가 일단은 개선 막 대박이다 이건 아니에요. 2분기도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3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2분기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보다는 3분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분기에서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잖아요. 이제 개선될 거에 대한 얘기. 근데 개선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3분기에서는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은 반도체들이 거기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세력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목요일 날에서도 수요일 날에서도 계속 IT주들을 던지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참 강했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보면은 두산테스나 네스페스, 네페스, 아크, 동훈하나텍, 동진세미캠, 미래나노텍, 넥스트칩 등 IT 부품주들이 8에서 9%, 4에서 5%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재료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주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 제가 지난주에서도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6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계속 IT 부품주에 대해서 이쪽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IT 부품주가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은 얘들이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건설주도 강하긴 한데 뭐 사우디 수주 뭐래더라 무슨 프로젝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시세 한번 주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IT 부품주들은 종목도 많고 바닥에 있고 패턴도 양호하고 그렇게 막 아침부터 급등하고 그다음에 떨어지고 뭐 이런 흐름들은 없을 거라서 그래서 초보자들은 IT 부품주라는 게 낫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줬잖아요. 테마주 다른 애들도 뭐 사료주든 뭐 철강주든 비철금속이든 뭐 게임주든 엔터주든 아주 난리를 치면서 막 움직이는 테마주들도 많이 빠지면 움직이고 건설주마저도 움직이니까 근데 먹기가 어려운데 IT는 흔들림도 작고요. 시장이 떨어져도 다른 애들 4% 빠질 때 하나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흔들림도 작고 올라가기는 편한 그래서 IT 부품주를 오늘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를 계속 저점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2540, 61선 라인인데요. 이 자리를 웬만하면 안 깰 거예요. 왜 여기가 깨지면요. 우리나라 2540 깨지면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와장창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2540선을 지지를 한 상태에서의 반등을 노릴 거고 해외 시장도 뭐 우리나라 눈치 보고 우리나라 시장 61선 내려가는데 얘네들도 61선 내려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 21선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올라간 것도 없이 61선까지 밀려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르게 반등을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움직일 거냐? 뭐 뻔하죠. 뭐 IT 부품주 움직이겠죠. 그래서 IT 부품주를 계속 저점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이 미국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부터 이 반도체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해당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좀 저점 매수하기 좋은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
0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LB세미콘입니다. 또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반도체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를 좀 잡아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스템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주들,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이쪽 애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먼저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AI라든지 엔비디아에다 납품하고 하는 그 모든 이슈들이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에 먼저 집중 조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먼저 앞전에서 먼저 하나마이크론서부터 먼저 움직였는데 근데 걔네들만 갈 수가 없고 항상 반도체 장비주들은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면 반도체 재료 장비주 움직이고 소재 부품 움직이고 뭐 등등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인 게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아마 두산 테스나처럼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LB세미콘도 곧 할 것 같은데 LB세미콘이 아마 시가총액이 조단위일 거예요. 그래서 꽤 돼요. LB세미콘이 잡주가 아니고 시가총액도 조단위는 아니네요. 3,500억 정도 되는데 전 세계 그 후공정이라 그러죠. 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쪽에 후공정의 지금 순위를 보면은 전 세계 10위 안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없고 대신에 25위 안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B세미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점유율을 따졌을 때 해서 25위 안에 있는 반도체 그 3D 뭐 패키징 뭐 등등 해가지고 반도체 공정, 후공정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점유율을 따졌을 때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일단 1등은 하나마이크론이라 그래요. 근데 많이 올라갔죠. 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LB세미콘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잡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곧 할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눌림목 마무리하고 곧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시스템 반도체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LB세미콘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이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본 표적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퍼스텍 확인해 봤는데요. 4,7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롯데관광개발 12,08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는 원익QNC 27,000원 이하에서 공략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목요일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심텍 32,950원의 매수가에서 1.5%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만나본 심텍 33,000원의 매수가에서는 1.4%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41.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심텍을 좀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심텍 상황은 좀 어떨까요? 자,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제가 계속 커봐요. IT 부품주 하면은 안 깨질 거라고 그랬죠. 지금 시장에서 IT 부품 사라고. IT 부품주를 지난주에 계속 공략한 사람들은 손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난주 계속 시장 빠지고 막 금요일 날에는 종목도 4%씩 떨어지고 막 그랬지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서부터도 잠깐은 눌렸어요. 오늘 아침에 IT 부품주도 뭐 5% 빠지는 것 저는 보이지도 않았고
아침에 1% 정도 빠졌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뭐 동훈하나텍은 10% 올라가고 넥스트칩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죠. 8% 올라가고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7%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 지금 뭐 급락하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IT 부품주들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애들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 계속 시장에 대해서 웬만하면 시장 안 무너져요. 무너질 것도 없고 우리나라 먼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마이크로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IT 부품주에 쏠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저점 매수하라고 제가 계속 노란 톡방에다 알려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겹도록 들어가가지고 아유 이종 종목가 자꾸 IT 분야다 그래 하나라도 한번 사보자 이랬으면은 아마 지금 기분 되게 좋을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더 가야 돼요. 더 가야만 시작하려면 그거라도 차라리 들었으면 됐는데 하필이면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IT 부품 사라고 노란 톡방에서 그렇게 잔소리할 때에서 샀으면 되는데 그 방에 안 있어가지고 IT 부품 안 샀더니 다른 거 들어가고 지금 빠지고 있어갖고 지금 골치 아픈 것들 많죠.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있으면 그래도 뭐라 하나도 얻게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노란 톡방은 잠시 열었다가 이 광고쟁이들이 많아서 이따가 방송 끝나면 바로 닫을 거니까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전일서도 표역 종목 심택이었는데요. 전날 시장에서도 안 빠지고 잘 버텼고 지금도 뭐 매수 가격 근처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아까 전에 1.4%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올라가는 데는 오히려 떨어지기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저렇게 잘 움직이는데 이게 뭐 떨어지겠어요? 다른 애들이 뭐 급락하거나 IT 부품주가 뭐 빠지거나 뭐 그러면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눌림목을 준 상태에서 3%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미 벌써 8%나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온다 그러면 3% 달성은 어렵지 않게 될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으로 두 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TSE 얘도 반도체 후공정 섹터인데 잘 안 빠지죠. 앞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거나 조정받으면 다시 추천주로 들어갈 종목이라 그랬으니까 잘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고 갖고 있어도 된다 그랬고 그래서 우상향으로 뭐 계속 돌파가 조만간에 이렇게 돌파가 되면 넥스트처럼 되는 거예요. 넥스트 칩, 넥스트 칩 이렇게 조정받다가 돌파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시스템 반도체 잘 가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주들이 잘 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급락하거나 밑으로 막 쑤셔박히거나 막 이렇게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고 횡보하다가 튀고 횡보하다 튀고 아니면 전고점 이제 막 돌파하거나 뭐 이런 애들이 많아서 뭐 네페스, 아크 이것도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하죠. 이런 애들이 지금 눈에 많이 들어오지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IT 부품주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갖고 있던 이제 바닥에 있다 이렇게 튀거나 전고점 돌파하면서 TSE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넥스트치처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횡보하다 움직일 수도 있는데 조정받으면 어떡하자? 또 사자. 수익률은 이미 20%가 넘었으니까 TSE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 설명만 하고 나쁘진 않아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비중을 줄여서만 가져가면은 걱정이 없죠. 자 그리고 원익QNC. 자 원익QNC도 지난주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미 12.8%의 수익을 달성을 하고 누르면 또 사야 되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옆으로 TSE처럼 횡보하다가 다시 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종고점 이미 돌파됐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거나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신규 매수하거나 하는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냥 차트가 강하고 좋아요. 그냥 우상향으로 열려 있고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되는 종목이고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면 다른 놈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다른 거 사야 되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3만 원 넘어가고 3만 1,000원, 3만 2천 원 가면 멀뚱멀뚱 쳐다볼 게 아니고 다른 거 사세요. 반도체 장비주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의 표역 종목이 이제 LB세미콘으로 가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자 LB세미콘. 자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8,400원에 사라 그러면 가격 안 들어오고 도망갈 수도 있죠. 뭐 30원 차이니까 뭐 30원 물리면 되죠 뭐. 자 8,430원 현재 가격에 매수 공략합니다. 원래 400원에서 사고 싶은데 30원 안 주고 왜냐면 다른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요것만 얘기한다고 이것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주 보면 두산 테스나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두산 테스나.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네페스 아크. 이것도 이미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에 실리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이미 먼저 움직였고, 그렇죠? 이미 먼저 움직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이고, 그리고 동훈하나텍도 반도체 장비인데 좀 최근에 좀 다른 이슈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뭐 여전히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반도체 재료 장비주. 그다음에 동진세미캠도 오랜만에 강세 흐름을 보면서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돌파하겠죠. 얘도 돌파할 거고. 그리고 뭐 미래나노텍. 얘도 오늘 여기서 일단은 여기 저점이 안 깨지고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인 거 같고. 근데 아직 차트 모양은 아직 애기네요. 올라가진 않았고. 넥스트 칩이 아까 봤었던 강세를 보여주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도 좋고 장비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먼저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앞전에서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먼저 얘기하는 거고 전 세계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후공정의 점유율 10위권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육성하겠다, 키우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25위 안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을 비롯해서 LB세미콘이 우리나라 기업이 그 순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LB세미콘이 지금 계속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얘기 그다음에 뭐 AMD 얘기가 막 계속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하이닉스의 관계 어쩌고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 뭐 좋아진다는 얘기 나올 텐데 그러면 세계 점유율 안에서 순위 안에 있는 뭐 이런 이제 아직 움직이지 하나마이크론 이미 많이 갔고요. 그럼 얘가 종고점을 돌파하겠지 뭐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인터넷 찾아보면 또 있어요. SF 반도체라든지 네페스라든지 나머지 기업 두 개인데 뭐 걔네들도 오늘 움직임들이 네페스도 오늘 강하죠. SF 반도체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어쨌든 LB세미콘이 전고점을 돌파를 곧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를 공략을 하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드렸던 가격 내에서 잘 공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LB세미콘이었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 LB세미콘 매수가로는 8,430원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시장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매수가는 48,000원에 7%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좀 힘차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께서 좀 오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오늘 드디어 좀 움직여줘서 이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로 목표가 잡아가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 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오늘 표역 종목을 두산 테스나로 갖고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LB세미콘이 더 만만해 보여서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 가면은 저놈이 가면 요놈이 가고 요놈이 가면 저놈이 가니까 근데 목표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익률은 LB세미콘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얘는 이미 많이 원종 올라왔으니까. 자, 두산 테스나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 넘어갈 겁니다. 정고점 넘어갈 거고요. 추세 흐름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는 보여서 45,000원은 보입니다. 뭐 세게 올라가면은 이제 48,000원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45,000원까지는 그대로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발표를 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부터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일단 강세로 예상하거든요.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게 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날지 제가 그걸 뭐 직접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은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미국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다라는 건 이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고요. 1분기는 완전히 쇼크였죠. 삼성전자가 99% 막 박살나고 막 이랬잖아요. 미국도 그랬고 안 좋았는데 2분기도 안 좋다는 얘기 나왔는데 마법의 단어 개선.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 좋은 걸 두들겨 맞아서 그동안 그래서 빠졌는데 이제 2분기는 생각보다는 괜찮더라. 개선되고 있더라. 3분기는 확실하게 좋아지겠네. 이런 마법의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도 거꾸로 주가들이 폭등하는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많이 나오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일단 3분기는 대부분 다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1분기 개선에 대한 얘기가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마이크론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제히 반도체 장비줄은 강세를 보여줄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줄도 강세를 보여줄 건데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자꾸 그 HBM 메모리 그 HBM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한테 계속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장비줄이 자꾸 움직이면 그러면 두산 테스나도 시스템 반도체로서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늘 거래에 실리고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표적 종목으로 전고점 돌파 패턴으로 주려고 하다가 그냥 LB세미콘으로 꺾은 것뿐입니다. 어차피 그놈이나 이놈이나 얘도 고점을 돌파하면 일로 올라가는데 얘는 두산 테스나보다는 목표치가 커 보이잖아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두산 테스나는 그냥 강하다라는 거에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목표치는 크진 않은데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뭐가 더 차트가 더 강하냐 그러면 무조건 추세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에 있는 애들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얘가 더 강해요. 그래서 얘가 돌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LB세미콘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걸 질문 주신 이 두산 테스나는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고 일단 45,000원까지는 보유하셨다가 거기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청담 글로벌이요. 첨단 글로벌? 네네. 첨단 글로벌.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500원에다가 비중 15%요. 1,500원에 비중 15%. 그래요. 자, 보니까 올해 사신 거예요? 작년에 사신 거예요? 맞아요. 올해? 오래 샀어요. 예.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눌림을 주고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가 깨진 게 이게 아킬레스건이 돼갖고 지금 계속 조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만큼 올라갔고 이만큼 조정받았으면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이제 반등을 줄 때가 됐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철탑처럼 이렇게 뾰족 하나 세운 거 있죠? 네네. 이거 안 가겠다고 누군가 물량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IT 부품 좀 막 강하게 움직이면 좀 배가 아플 텐데. 지금 벌써 근데 손실이 뭐 2%고 5% 그러면 지금 당장 잘라가지고 LB세미콘이나 아니면 아까 질문 주셨던 뭐 아까 어떤 분이 불렀던 두산 테스나 이런 거 사면은 바로 수익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물려 있어서 다른 거를 수익 나야 되는데 못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25%, 26%나 났는데 그냥 손실 좀 반절 좀 해볼까요? 왜? 그러니까 너무 손실이 커서 안 된다는 네. 얘기고요. 이게 손실이 작았으면은 지금 바로 교체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9,000원에서 10,000원 반등 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워낙 지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지금 올해 내내 맨날 빠진 거잖아요. 올해 내내 빠지기만 했고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반등을 주면 10,000원까지는 줄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보유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빠르게 갑자기 10,000원까지 반등을 주면 비중을 확 줄여다가 IT 부품주가 지금은 좋으니까 그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추가 매수는 해봤자 지금 움직일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예, 더 이상 빠지는 않겠어요? 거의 전저점 자리 뭐 얘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신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는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저점이 깨질 일은 크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고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반등 주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힘들더라 갖고 가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셔서 걱정하고 계셨을 텐데 전문가님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반등을 같이 기다려보다가 이 매수가 부근 10,000원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 기다리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매수가는 5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현대건설이 오늘 이 사우디 수주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대의 상승세까지 보여줬던 상황인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졌던 상황이어서 얼마나 더 힘을 내줄까, 이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5만 원까지 올라줄까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뭐 6조 원대 사우디 잭팟 터졌다 뉴스발이죠. 어쨌든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 수주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연간 목표치를 달성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현대건설 일단 건설주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뉴스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고 자 차트를 보면요 그동안 이렇게 빠지면서 누가 샀는지 봐봐요. 외국인들이 샀죠. 그리고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죠. 우하향으로 꺾여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얘도 바닥을 잡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올해 작년 12월 달서부터 올해 1월 달서부터 해서 다 포기하고 던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개인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 잘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물려있다, 갖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다. 아마 1% 올라갔다가 10% 빠졌을걸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뉴스발이 움직였는데 일단 한 번 상승을 한 자리가 일단 15% 정도 올라왔을 때 여기가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간 분들은 물린 거예요. 다시 이것도 조정받습니다. 조정받고 또 뉴스템을 또 올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올리면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말고요. 밑에 사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이라고 하니까 5만 원대에서 물렸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니까 버텨야죠. 일단은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얘기를 몇 번 하고 같기도 하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건설주에 대한 얘기가 좋은 얘기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부도 얘기만 나오고. 근데 그 얘기가 작년 12월 달 뭐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죠.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는 이제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아니고 계속 안 좋은 얘기는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웬만한 악재는 지금 이미 벌써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악재에서는 이제는 뭐 건설사 부도니 무슨 뭐 경제가 뭐 망하니 이런 얘기로는 지금 그렇게 움직인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그거를 반영해서 떨어졌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갔다가 나중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한다.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금리 인하한다면서 막 뭐 유동성이 갑자기 막 풀리고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서는 5만 원도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2년 동안은 계속 고생을 하다 보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여기서 뭐 더 떨어지기보다는 일단 차트도 돌렸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올라올 때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저는 어차피 물린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거 살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 이거보다는 IT 부품주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미 물려 있다면 그래도 건설주들은 개인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저는 좋게 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돼요? 비중은 10%. 네. 비중은 10%, 3만 원에. 3만 원에 이미 물려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TV를 소리를 줄여주세요. 화면만 보시면 돼요. 전화로만 통화하시면 되고. 자, ENF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이것도 이제 바닥을 쳤어요. 이제 고생은 끝났고 이제 3만 원 올 때까지 계속 갖고 가세요. 거래는 이제 바닥에서 실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친 거거든요. 바닥은 쳤고 이제 우상향으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나중에 3만 원 오면은 그때 다시 질문 주시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21선 라인 닿을 때 23,500원쯤 그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일단 3만 원대까지는 그냥 쭉 갖고 가세요. 아, 본전에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IT주들이 심상치가 않아서 뭐 계속 엔비디아도 그 IT 부품주로 해가지고 IT 부품이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이슈 타고 1,300조 나간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그거에 대한 수혜로 반도체 장비주들 어쨌든 차트가 좋아 보여서 3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거죠? 그 전문가님 그 소개로 유니테스트를 샀는데 아직까지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종목 질문은 하나밖에 안 돼요. 예.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전화를 주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중간 시간 갈 텐데요. 유닛 테스트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꽤 올라가고 있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 사놔야 될 겁니다. 자,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 더 생생한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LB세미콘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8,430원 잡아주셨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8,4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종목의 움직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투자자 이렇게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148억 원, 272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건설, 기계 관련주를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297억 원, 144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IT 관련주들, 반도체 업종들의 좀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330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양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양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45% 상승하면서 장 초반보다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2,5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상승세 이어갑니다. 0.36% 상승하면서 87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양시장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시장이 코스닥 종목이 1,130개인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락 종목 수가 많이 줄었어요. 782개. 제가 방송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 톡방에 적어놨죠. 1,130개 하락하다가 987개인가 하여튼 970개대로 줄어들면서 IT 부품주가 움직이고 있다. 근데 IT 부품주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를 보면은 일단 양봉의 모양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61선을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를 보면 미국 시장도 지금 일본 시장도 잘 버틴단 말이에요. 일본 시장도 20에서 잘 버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가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럼 잘 버티고 있다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작게 만들었으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5일선 돌파한 이 모양이 나오면 모양이 굉장히 이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누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61선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지금 종목들이 급락이 없고 반등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2,700도 보이고 2,800도 보이고 그럼 거기서 뭐가 갈 거냐. 미국에서는 지금 뭐 반도체 바닥론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도체법으로 묶여 있었는데 1년 동안 유예기간 내지는 연장을 더 해달라. 무제한으로 해달라 했는데 무제한으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다시 손잡고 또 친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이번에 1년 연장한 게 중국에서 반도체 만들어서 팔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면 이런 분위기라면은 좀 더 연장을 얻어내거나 아니면은 진짜 무제한 연장 그게 통과될 수도 있다고도 보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간에 막 물론 조만간에 또 싸우기도 하겠지만 무조건 싸움으로 가지 않고 대립도 했다가 공전도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반도체법도 그런 식으로 해결이 잘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뭐 반도체 10년 동안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1년 동안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만 딱 돌아온다 그러면 거기서 폭등하면 거기서 수익 다 먹고 나중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운다 그러면은 1년 뒤에 뭐 거기서 또 이제 중국에서 또 반도체 공장 만들면은 다 못 만들게 만든다부터 해서 못 팔게 만든다. 그 얘기 뭐 1년 뒤에 나오면 뭐 1년 뒤에서부터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수익만 내면 된다는 일단은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에 있을 호재에서는 반도체를 해야 돼요. 반도체 해야 되고 워낙 못 갔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막 전고점 이제 돌파하고 있고 어쨌든 IT 섹터들이 오늘 흐름들이 괜찮으니까 뭐라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장비. 그 외에서도 다른 섹터들도 뭐 제약주들도 움직이고 뭐 의료 장비도 움직이고 뭐 등등등등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만만하고 최근에 흔들림이 제일 작았던 IT주가 제일 편안해 보인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해준 상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IT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 함께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 종목별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 오늘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와 줍니다. 매수가는 2,770원에 5%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주면 매수가에 닿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2,770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얘도 약간의 우상향을 그리고 싶어하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한번 흔들려갖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과정이 좀 지루하게 나와서 그런데 다시 3,000원 쪽으로 반등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8,000원에 50%. 28,000원에 50%. 오늘 건설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GS건설부터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움직이긴 했는데 현대건설이 확 올라갔다가 지금 음봉으로 막 빠져요. 예. 그래서 현대건설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 이게 뻗어가면서 상한가를 갔으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막 31,000원대가 올라갔을 텐데 현대건설이 올려놓고 빼는 바람에 얘도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맴도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27,000원 안 깨지면 보유할 만하고 27,000원 깨지면 산게 아니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차트 모양을 보면은 추세가 하단까지 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늘 그건 모르겠고요. 몇 번 거래를 했었는데 네. 추세 하단에 와 있어서 그 오면은 32,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그렇게 잘하시면 혼자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27,000원 깨지면 하다리고 뭐고 모르겠고 27,000원 깨지면은 손절하시면 되고 네. 그냥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기분 나쁘시겠죠. 이게 하단이니까 한 4만 원, 5만 원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에서 29,000원에 3만 원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27,00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 예, 물론 그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표가 그러니까. 3만 2천 원 잡고 있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서도 제가 2017년도인가 한국전력을 그때 어떤 여성분인데 자꾸 전문가한테 이거 좀 자꾸 좋게 좀 얘기해달라고 자꾸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여기거든요. 그때는 추세가 좋아가지고 2016년도구나. 여기서부터 해서 5만 원대 있을 때에서 아직 추세가 괜찮으니까 더 가져갔다가 5만 5천에 파세요 그랬더니 잘 팔고 나서 또 전화를 줘요. 그 아줌마가. 그 전화 주면 뭐라 그러면은 또 샀대. 왜 샀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또 팔라 그랬더니 또 샀대요. 그리고 자꾸 사고 팔고 사고 하다가 결국은 고점이 끊어져서 여기가 추세가 무너져서 이제 안 좋다고 얘기했더니 그때 제가 이거 3만 원, 2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본인들이 사놓고 전문가가 좋게 얘기해줘라라고 계속 주문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해줘요.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27,000원 깨지면 저는 손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3만 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갖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우선 해당 종목 27,000원을 최소 익절 라인으로 잡아두시고 목표가 살펴보시면서 또 상황에 맞게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 팹리스 전문 업체입니다. 이 매수가는 52,000원에 지금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또 반도체 관련주인 만큼 이 종목도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자, 반도체 섹터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제주반도체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가요. 그래서 그 팹리스, 그러니까 그 설계하는 애들이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 일단 5,200원이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쏠려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뭐 좋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 개선 얘기만 나와도 돼요. 그래서 3분기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도 확실하게 좋아질 거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3분기에서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하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이 얘가 대장이 되기는 어려워도 다른 애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얘가 쫓아갑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저점 이제 닿는 자리죠. 그리고 뭐 거래가 실리면서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점이 찍힌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을 줘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고 5,500원이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이 제주반도체의 특징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하거나 반도체 섹터가 강하면 이따금씩 튀어요. 갑자기 이렇게 튑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튀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한 18% 튀었고 여기는 25% 튀었고 여기도 뭐 17% 튄 건데 밀려서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중간중간에 튀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얘도 이렇게 튀면 단가를 낮추고 싶으면 튈 때 절반을 팔고 밀릴 때 다시 사고 해도 되고 저는 IT 섹터들이 폭주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점에서 모양은 만들겠지만 IT주들이 저는 계속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실적을 8월 30일까지만 내면 되거든요. 맞을 거예요. 한 달. 그러면은 7월 말에서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2분기 실적이. 근데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대부분 실적이 마이너스 얘기를 나올 텐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3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제 희망 섞인 얘기로 거기서부터 털고 움직이게 되면은 올 가을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이 3분기에서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올 가을서부터는 강세를 보여줄 건데 올 여름에서는 일단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의 반등 그리고 가을에선 강세.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수익 날 때까지 그대로 일단은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IT 섹터들이 오후장에서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내일서도 마찬가지. 오늘 만약에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 내일은 순환을 합니다. 안 움직인 애들이 또 가거나 정고점을 돌파한 애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나오거나 하는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거니까 계속 IT 부품주들 오후장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